안녕하세요. 후즈 피부과 원장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부작용, 보톡스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고요.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름들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우리가 웃을 때 입꼬리가 잡아당겨지면서 생기는 팔자주름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 팔자 위 지방, 볼 쪽이 처져 내려오면서 생기는 주름이 더 크기 때문에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만으로는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서 보톡스를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표정주름, 보통 표정주름이라고 하는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가주름 개선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합니다. 또 입가에 생기는 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사용해서 개선시킬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말하거나 웃을 때 또는 먹거나 마실 때 입모양이 좀 불편하다던가 여러가지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보톡스를 맞으면은 막 성형 괴물이 되고 막 얼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 그렇게 막 윤곽이 막 심하게 변하거나 얼굴이 시술 전에랑 많이 달라지는 거는 성형 수술을 받았거나 또는 필러나 지방이식 같은 어떤 시술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실 수 있는데 보톡스만으로 막 얼굴 윤곽이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보톡스는 어쨌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기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길면은 1년, 짧으면 한두 달 내에 생겼던 부작용들은 다 없어지실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보톡스를 자주 맞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세균에서 만들어낸 독소라고 하고 뭔가 어쨌건 얼굴에 뭔가 주사 맞는 걸 계속 맞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톡스는 지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정된 지속기간 내에 다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것 때문에 자주 맞아야 되긴 하지만 부작용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많은 용량을 자주 맞다 보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항체가 몸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톡스를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톡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항체는 다른 보톡스에 다 공통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보톡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면 다른 보톡스들을 맞아도 다 효과를 못 보시게 되고요. 딱 한 가지 타입이 완전히 다른 보톡스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고 미국에만 있기 때문에 보톡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서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톡스를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톡스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자기네 회사들이 보톡스의 내성률이 제일 낮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보톡스의 분자량,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일단은 항체 생성률이 낮게 되고요. 항체 생성률이 낮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는 거는 분자량이 가장 작은 보톡스인 독일에서 만든 제오민이라는 보톡스가 사실은 가장 항체 생성률이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보톡스들도 국산 보톡스든 아니면 엘러반사의 보톡스 또는 영국에서 만든 보톡스, 이런 보톡스들은 항체 생성률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표정주름에 맞는 농도 정도로 항체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고요. 많은 용량을 큰 근육에 팔, 다리의 근육에 맞았을 경우에는 보톡스에 항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 보톡스는 또 얼마나 어떤 간격으로 자주 맞아야 되는지, 주름을 없애려면 평생 맞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보톡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의 힘을 약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마비시키는 주사제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미간 보톡스에 대해서 보톡스를 맞으면 미간 근육을 잡으려고 계속 근육을 움직이다 보면 그 근육 입장에서는 재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힘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다시 생기면 다시 보톡스를 맞고 힘을 빠지게 만들고 다시 힘이 생기면 다시 보톡스 맞고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요. 보톡스를 약하게 맞으면 지속기간이 좀 짧아지고 세게 맞으면 지속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근육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면
지속기간이 짧아지고 그 근육을 제대로 안 쓰면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지속기간이 다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보톡스를 세게 맞는다고 오래 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보톡스를 세게 맞으면 표정의 어색함이나 뭐 자기의 조금 불편함이 또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톡스의 용량은 좀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럼 평생 맞아야 되느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이 둘이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됐고요. 한 명은 미용 시술에 관심이 많아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맞았고, 한 명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보톡스를 꾸준히 맞아왔던 사람이 주름이 훨씬 얕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꾸준히 맞다 보면 계속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그 근육의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주름들이 약해지게 되고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맞으면 항체가 생길 위험성은 생기지만 대신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톡스 부작용, 보톡스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질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